안녕하세요. 보상과 배상TV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.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이 두부 손상 이후에 후유증은 무엇이 있는지, 그리고 특히 후유증으로 이 정신적 인지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두부 손상의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면요, 머리에 발생한 이 부상 이후에 정말 다양한 형태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 신체적 마비부터 시작해서 경련, 기억력 장애, 그리고 심각한 인지장애까지 정말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머리 부상으로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상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바로 장애평가입니다. 두부 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크게 이 신경외과적 장애와 정신과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보통 이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이라는 한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거든요. 즉, 이 신경외과와 정신과 장애를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평가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 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후유증으로 인지장애가 심해서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라면 정신과적 장애로 평가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은 후유증이라면 이 신경외과적 장애평가로는 후유증이 제대로 평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적 장애평가를 통해야 후유증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, 또 이런 것들이 개호비 산정이나 향후치료비 산정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무조건 머리가 다쳤을 때 정신과적 장애를 평가받을 수 있느냐? 그건 아닙니다. 정신과적 장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도 필요하고요,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. 자,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보통의 신경외과 마비 장애는 1년 정도 지나면 평가할 수 있지만요, 정신과적 장애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치료 경과를 쭉 지켜봐야 됩니다. 자,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? 정신과적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반드시 이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. 만약 처음에는 이 신경과에서만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갑자기 정신과 장애를 주장하면 정말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고 초기부터 증상이 있다면 정신과 진료를 충분히 받고 또 꾸준히 치료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후유증이 남았을 때 정신과에서 장애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정신과 신체 감정은 감정 절차상 법원에 입원을 해서 감정을 받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.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보통 외래로 검사한 뒤에 장애를 평가하는데요, 정신과는 약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를 평가하기 때문에 입원비와 검사비가 대략 500만 원 정도에서 그 이상 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감정 비용은 소송 끝나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이지만요, 당장 목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서라도 정신과적 장애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외과보다는 후유증 평가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. 단순히 이렇게 외관으로 보이는 마비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외관으로는 보이지 않는 인지장애까지도 통합해서 평가받을 수 있고요,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치료비용이나 여명기간의 측면에서 손해를 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정신과적 장애평가가 무조건 손해액이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장애평가 방법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. 저희 보상과 배상은 이 뇌손상 환자분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장애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 사례와 비교해서 더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설명드린 이 뇌손상 후유증이나 장애평가 방법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, 저희 보상과 배상으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사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향후 치료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